네, 전자회로 2 9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제목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Frequency Response입니다. 우리가 3, 4, 5장을 통해서 BJT를 활용한 앰프에 대해 살펴봤고, 또한 6, 7, 8장을 통해서 FET를 활용한 앰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5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볼테지 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는데요. 이 볼테지 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AC 게인이긴 한데 0이 아닌, 즉 DC가 아닌, 주파수가 0이 아닌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드밴드라고 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주파수에 따른 응답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 대역 평평한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에서 게인이 우리가 구했던 그 게인입니다. 미드밴드 게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한 앰프 같은 경우에 이 대역폭이 어떻게 되는지, 하이 컷 오프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고 로우 컷 오프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네,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먼저 로그에 대해서 나오고 데시벨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해서 나오고 하이 프리퀀시 리스판스와 관계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멀티 스테이지에 얘기하고 스퀘어 비 테스팅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9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로그입니다. 이 로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미 배웠죠. 네, 지수함수와 함께 로그 함수도 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업사 시간에도 배웠겠죠. 일단 상용 로그가 있고요, 커먼 로그가 있고, 내추럴 로그가 있고, 밑이 이제 베이스가 10인 것과 베이스가 2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간단한 이제 로그 함수가 있죠. 예, 로그 엑셀에서 프로파일 그리면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1일 때 0이 되고, 그렇죠? 1보다 작으면 음수, 1보다 크면 양수, 그리고 여기 우리말로 진수였나요? 예, 이 값은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예, 이런 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배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의 성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수가 1이면 0이다. 곱한 것은 덧셈으로, 나눈 것은 뺄셈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면 1은 0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책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밀로그 그래프 페이퍼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페이퍼가 모눈 종이로 혹은 모눈 종이 형태의 트레이싱지로 제작돼서 판매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다 플러트하는 것들 아주 좋게 있으니까. 예, 지금 보게 되면 가로축이 로그 스케일이고, 예를 들면 로그 x, 세로축을 y라고 한다면 세로축은 리니어 스케일입니다. 1, 2, 3, 4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반면에 가로축은 로그 스케일이죠. 보게 되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10배가 되면 여기, 또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또 10배가 되면 여기가 되는 거죠. 즉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는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이 가로축이 로그 스케일이긴 하지만 여기 써 있는 숫자는 로그의 진수가 써져 있는 거고, 로그 x의 값이 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x가 2, x가 3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업사 시간이나 회로 이론 시간이나 뭐 등등의 시간에 보드 플롯을 배웠을 때 그래프를 봐도 이쪽에 로그 오메가 혹은 로그 F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써 있는 눈금은 이거는 오메가 값이지 로그 오메가 값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1, 2, 3, 4 여기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예. 여기가 100 써 있고 여기가 12 써 있고 여기가 1 써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 로그 값이 0, 1, 2 이렇게 써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것을 유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혼동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서 높아심에서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9.3절은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뉴스나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데시벨. 이 데시벨의 도입은 벨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왜 벨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본 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서 만든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예, 벨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이제 전화 사업을 한 사람이죠. 전화 사업을 해서 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AT&T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T&T로 이제 발전한 이제 그런 회사의 이제 코파운더죠. 예, 공동 창업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전화기 자체는 벨이 발명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화기의 발명자는 이제 메우시라는 안토니오 메우시라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죠. 벨은 그 사람보다 약간 더 약간 더 후대인 사람이죠. 물론 겹치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요 슬라이드에 보면 벨과 데시벨, 그 다음에 데시벨의 볼티지에 해당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값입니다. 상대적인 값. 정의를 이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배,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배, 3배, 뭐 이런 거죠. 따라서 이 자체가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뭐뭐의 상대적으로 몇 배, 상대적으로 몇 배 높다, 낮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정의를 보면 어떤 파워가 있고 그 파워 대비 P2가 몇 배냐 분수로 나타내고 있죠. 그거를 로그로 나타낸 겁니다. 네, 베이스 10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벨이라고 쓰기도 하고 B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벨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게 숫자가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작다 보니까 좀 키워야 되겠다. 10배 하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데시벨, 데시멀 벨이죠. 데시벨이 정의됩니다. 10을 곱한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D를 붙였습니다. 데시벨.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파워 기준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파워 기준으로.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신호를 관찰하는 거는 전압이나 전류 그 형태가 많으니까 이거를 전압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예, 왜냐면 파워는 VI고 그죠? I 제곱 R 분의 V 제곱이 되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가 제곱의 형태가 될 테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20이 되는 거죠. 네, 여기다 써있죠. 그죠?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피던스가 이렇고 전압이 이럴 때 여기 이제 V1이라고 하면 입력 쪽에 이제 전달되고 있는 파워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쪽도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출력 쪽의 파워가 어떻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제 RI와 R2가 여기 RI
두 개가 좀 똑같죠, 그죠? 이게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같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은 파워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하고 볼티지로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dB, 데시벨은 상대적인 값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반면에 dB 뒤에 이렇게 뭔가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서피스가 붙어 있는 경우, 첨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값입니다. 기준을 여기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씩 볼까요? 네, 처음에 dBm이라고 하면 이 기준은 여기도 있지만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다 기준이죠. 이것 대비 몇 배, 몇 배, 몇 배냐 이런 얘기니까 기준이 뭐냐 dBm은 1mW가 기준이에요. 1mW 1mW에 대해서 아웃풋 쪽에 몇 와트냐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dBm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mW가 600ohm에 전달될 때 얘기합니다. 왜 600ohm이었냐면 여러분들 중에 뭐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기가 옛날에 이렇게 생긴 전화기였던 적이 있었죠, 그죠? 예. 네, 이런 전화기였던 적이 있었죠. 수화기가 이렇게 있고 말이죠. 네, 이때 이제 이 전화기에 해당되는 내부 회로의 임피던스가 600ohm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도 직접 재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600ohm이 기준이 됐습니다. 네, 이건 와트 기준이고요. 아까 전에 볼티지 기준을 했던 것처럼 dBU도 있습니다. dBU. 예, dBU. 여기 U는 밑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볼륨 유닛처럼 거기서 말하는 U가 되는데요. 와트가 아니고 이제는 전압, 파워가 아니고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전압 기준이 루트 0.6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전압이 얼마냐라는 거죠. 왜 루트 0.6이냐면 마찬가지로 600ohm에 1mW일 때 거기에 해당되는 전압이 이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는 R분의 V 스퀘어드니까 그죠? V 스퀘어드는 PR이 되죠. 없애면 이렇게 되니까 V가 루트 PR이 되겠죠. V가 루트 PR이 되겠죠. 네, 대충 0.775 정도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dBU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dBV도 있습니다. dBV 0.6, 루트 0.6이 아니고 1V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이 위에 거는 이제 오디오 시스템 중에서 주로 이제 전문가용 프로페셔널 오디오에 대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예, dBV는 이제 아마추어용 혹은 하이파이 같이 이제 이런 오디오 쪽에 예, 활용이 됩니다. 물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값도 다르게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VU 미터가 있습니다. 볼륨 유닛 미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잘 보면 뭐 강당 같은데 저 뒤쪽에 한가운데 보면 이제 그 콘솔 박스가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시스템들 같은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VU로 써 있죠. 네, 이런 미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0이 있습니다. 0. 예, 항상 0이 약간 오른쪽에 있고 플러스 1, 2, 3 정도가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막 20 정도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요. 여기 0이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오퍼레이팅 레벨이라고 해서 기준 레벨을 얘기합니다. 기준 레벨. 예. 이제 지금 요게 부착되어 있는 장비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페셔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4dBU가 되고 이럴 때 대충 1.23V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스위치 같은 것도 있죠. 불도 켜져 있고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손으로 이렇게 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에 이제 뭐 빨간불, 노란불, 초록색불 이렇게 있죠. 네, 이 기준, 초록색하고 노란색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DBSP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크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dB, 데시벨, 앞에서 나왔던 데시벨을 이제 파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볼티지에서 한 게 있었죠. 그게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뒤에 있었던 내용들 드디어 이제 그 어커스 시스템에 대해서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이 많은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음향과학이나 이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가볍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DBSPL을 보겠습니다. DBSPL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뭔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DBSPL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미디어에서나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20 로그 파워의 B인데 여기서 파워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운드 프레셔입니다. 예, 압력이죠. 그 압력의 단위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고 기준이 되는 것은 20 마이크로 파스칼입니다. 20 마이크로 파스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0.00002 파스칼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0.0002 마이크로바가 됩니다. 이 바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일기예보나 이런 데서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압력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몇 미리바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리고 1 파스칼은 대략 한 94 dBSPL 정도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를 옮겨 적었는데요. 여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사람이 귀로 들을 때 2배로 느끼는 경우는 밖에서 들어오는 그 소스가 와트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가 됩니다. 10배가 되면 그러면 사람은 비로소 2배로 느낀다 라는 거고, 밖의 것이 3dB 정도, 즉 2배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돼야지만 비로소 사람이 변했나? 라고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DB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화선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사람이 소리를 느끼는 그 크기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내는 혹은 기계가 센싱하는 그 파워하고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 거죠. 비례하지 않고 사람은 그 로그 스케일로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있었던 얘기 다시 쓰면 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라든지 앰프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10배가 되면 그러면 사람의 귀로 듣기에는 2배로 들린다라는 거죠. 이 파워가 와트로 10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dB의 정의에 의하면 10dB가 되겠죠. 그죠? 파워가. 그죠? 10 로그 10의 기준이 있고 그거에 10배 파워니까 10dB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파워가 2배가 됐다. 2배 이게 2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면 이거는 3dB가 되죠. 3dB가 되면 그제서야 사람은 좀 바뀌었나 하고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2배가 돼 비로소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파워가. 그런다는 것을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캘큘레이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사용해도 되고 뭐 그냥 관계식을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관계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사운드 레벨을 일상생활 중에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책에 있는 거고요. 책에 있는 것 이외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정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
뭐 그거 말고도 사실 뭐 구글링 해보면 여러분 되게 많으니까 뭐 아무거나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얘기를 하면 한 뭐 30, 40dB 이런 정도가 굉장히 조용하거나 좀 조용한 그런 정도가 되는 거고요. 뭐 50, 뭐 60 정도면 보통 일상생활, 뭐 70 넘어가면 일상생활 중에서도 좀 시끄러운 뭐 청소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배큐um 같은 거 그런 정도가 되고 뭐 100 이상이 되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뭐 여러분들이 막 클럽에서 있다라든지 그런 굉장히 큰 저기 공연장 그런 데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10, 120 정도면 그 중에서는 엄청 큰 거, 굉장히 큰 스피커 앞에서 뭐 본인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고 이거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귀가 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보다 낮게 되면 굉장히 조용한 정말 느끼기 힘들 정도가 되고 보통 테스팅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무향실이라고 있죠. 여러분 보면 이제 뭐 삐쭈삐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이 조합으로 된 그런 것들 있죠. 소리를 다 흡수하는 그런 데가 보통 뭐 16dB 이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참고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로그를 하게 되면 뭐 도입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과 아이고 사람과 이제 기계가 느끼는 게 서로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관계식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잘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로그를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이 로그를 쓰게 되면 캐스케이드 같은 거 시스템을 해석할 때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캐스케이드 하게 되면 다 곱셈이 되니까 숫자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로그로 취하게 되면 각각의 합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연산이 간단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구체적인 수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되겠죠. 네, 밴드위스라고 하는 것은 파워가 절반이 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경계로 생각을 하니까 파워가 절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볼티지로 얘기하면 루트 2분의 1배 파워가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으로 생각하면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죠? 파워 R분의 V제곱이니까. 그래서 3dB가 떨어지면 그런 파워가 절반이 된다. 반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그래프를 한 두 개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풋에 해당되는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아웃풋에 해당되는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파워 게인을 dB로 나타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인풋 파워가 여기 있고 아웃풋 파워가 여기 있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너무나 간단한 그런 example이 되겠습니다. 대략 마이너스 13dB 정도가 나왔어요. 자,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는 dB를 볼티지 게인에 대해서 봤어요. 자, 볼티지 게인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아까 관계식이 있었죠. 앞에서. 자, 그러면 여기 VI와 VO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인풋에 해당되는 볼티지가 1000V가 있습니다. VI. VO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 있죠. 이거로부터 구해야 되겠죠. 이게 R 값이 있고 P 값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네, VI가 들어갔고 VO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마이너스 20dB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볼테이지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20dB가 나오고 파워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13dB가 나왔는데 똑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dB를 계산을 했는데 다르게 나왔죠.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저항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앞서서도 있었지만 VI가 있는 곳의 저항이 VO 쪽에서의 저항과 뭐라 그럴까요? 봤을 때 이게 같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같지 않으면 뭘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9.8 examp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앰프가 레이팅 되기를 40W 아웃풋이라 그래요. 또 거기에 아웃풋에 15옴 스피커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파워 게인이 만약에 25dB라면, 그죠? 즉, 10로그가 요게 25라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인풋 파워가 얼마냐라는 얘기죠. 자, 지금 아웃풋 파워가 40이라고 레이팅이 돼 있으니까 40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PI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파워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앰프의 볼티지 게인이 40dB라고 합니다. 볼티지 게인이니까 이제 요걸 쓰면 안 되겠죠. 볼티지에 해당되는 게 요게 얼마죠? 4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인풋 볼티지 요거를 구해달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VO를 알아야 되겠죠. 자, VO를 알아야 되는데 주어지기를 아웃풋 파워하고 아웃풋의 저항 값이 있어요. 그러면 루트 PR에다가 각각의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네, 대입을 했더니 2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20 집어넣고 VI가 얼마죠? VI를 구하면 되죠. 그죠? 예. 미지수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VI를 구해주면 0.2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